임플란트 해야 된다니까 처음에 딱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그럼 나 앞니 없는 상태로 얼마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민재용입니다. 이번에는 앞니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금니 임플란트와 다르게 앞니 임플란트는 몇 가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요, 앞니는 인상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앞니 임플란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치아를 발치하고 치아가 없는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간을 조금 최소화해야 되고, 그 기간 동안 임시치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임시치아도 최대한 예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완성된 후에 최종 보철물도요, 당연히 다른 주변 치아와 어울리는 형태로 제작이 돼야지 티가 안 나겠죠. 그래서 앞니 임플란트를 할 때는 기능적인 뿐만 아니라 어금니와 다르게 심미적인 부분까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려면 어떤 식으로 진료를 해야 되는지, 어떤 주의할 점이 있는지, 그리고 임시치아는 어떤 형태로 저희 치과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치과 스텝 선생님들이 봐도 좋고요, 치과 의사들이 봐도 좋은 약간 그런 어려운 내용도 제가 포함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을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가끔 드릴 때도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되게 학술적인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설명했을 때 환자분들이 되게 신기하고 좀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이해가 훨씬 잘 됐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서 좀 어려운 내용까지, 학술적인 부분까지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니를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 상상만 해도 조금 끔찍합니다. 왜냐면 앞니가 없는 상태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저희가 뿌리 부분을 식립을 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임플란트를 잇몸뼈 안에 뿌리 부분에 위치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임플란트랑 잇몸뼈랑 반응을 해서 잇몸뼈가 재구성되면서 임플란트가 뼈에 유착이 된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뼈에 유착이 된 다음에 치아의 머리 부분을 이제 만들어서 끼면은 정말 특이한 경우 아니고는 한 번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빠져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앞니가 빠진 상태로 살기에는 사실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임시치아를 보통 만들게 되는데, 임시치아도 좀 예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그 앞니 임플란트 할 때 임시치아를 이렇게 철사가 앞쪽에 보이는 그런 고리 형태, 그거를 플리퍼라고 하거든요. 플리퍼 형태의 임시치아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저희 치과에서는 웬만하면 그런 형태의 임시치아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치과의사인 제가 봐도 이거 끼고 돌아다니기는 조금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철사가 이렇게 앞쪽에 보이니까 예쁘지 않습니다. 심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여러 방법을 동원을 해서 최대한 철사가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요, 대부분은 뒤쪽으로 철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변 자연치아에 접착하는 방법, 그러니까 뺐다 뺐다 하는 방법이 아니고 보통 임시치아를 3개월 정도만 사용하면 되거든요. 뒤쪽으로 붙여 가지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크게 티나지 않는 정도로 임시치아를 만들려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모든 분들한테 적용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앞니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좀 정석적인 기관과 형태, 모든 결과가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드리면서 앞니 임플란트를 할 때 주의사항이라든지 치과 의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을 치과 스텝이나 치과 원장님들, 치과 의사 선생님들까지도 봤을 때 좋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저희 병원 환자분들 중에 아마 2년이 제일 긴 그런 환자분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폐의 때부터 이제 저를 굉장히 조금 신뢰해 주셨고, 그래서 개원을 하고도 감사하게도 저희 병원까지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내원을 해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어느 날 한 3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앞니가 이렇게 라인이 안 맞아졌다면서 이렇게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경험이 많은 치과 의사라면은요, 딱 앞니를 보자마자 요 치아가 잇몸이 뭐가 굉장히 안 좋구나 라는 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쪽에 보면은 약간 뭔가 도톰하고 약간 빨간 보라색 느낌이 있죠. 이게 잇몸이 부었을 때 나타나는 느낌이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 과거에 사전치 4개의 앞니에 크라운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분명히 이 라인이 맞았었겠죠. 근데 이 치아가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가 밸런스가 안 맞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리면, 요게 이제 치아 뿌리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잇몸뼈인데요, 사실 치아 뿌리 끝이 여기고 잇몸뼈가 여기기 때문에 한 2-3mm 밖에 이제 뿌리가 잇몸뼈에 묻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요 까만 부분 있죠, 여기가
염증이 생겨서 치조골이 소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치아를 꽉 잡아줘야 되는 잇몸뼈가 많이 퇴축이 됐고 소실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치아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치아들이 조금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거나 바깥으로 뻗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교합적인 관계 때문에 치아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로 내려왔고요. 환자분은 그래서 요 보철물을 바꿔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오셨는데요. 제가 딱 보자마자 이거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는 치아를 만져보면 굉장히 흔들리고 이쪽에서 농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지금 60대 중반 여성 환자분이거든요. 그리고 외모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환자분인데요. 임플란트 해야 된다니까 처음에 딱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그럼 나 앞니 없는 상태로 얼마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소 3개월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모든 임플란트가 비슷합니다. 이 부분은 임플란트 수술이란 건 임플란트 뿌리 부분을 식립을 하는 거거든요. 위치를 시키는데 그때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이렇게 탁 고정력을 얻어서 위치를 시키게 됩니다. 그걸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임플란트랑 잇몸뼈가 재구성이 되면서 강하게 유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붙는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럼 강하게 유착이 되면 그 임플란트 뿌리 부분에 기둥하고 머리 부분을 만들어서요. 최종 보철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힘을 아무리 받아도 보통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이 얼마냐 하면은 보통은 2개월에서 3개월이 가장 기본이 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뼈 이식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6개월까지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제가 수술할 때 한 3개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앞니를 빼자마자 바로 임플란트 수술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위치하고 3개월 후에 최종 보철물을 만들면은 치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개월간은 비어있는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어금니 같은 경우는요, 비어 있어도 됩니다. 왜냐면 오히려 저작을 하실 때도 임시치아 만들면 오히려 그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 치아는 없는 상태로 있으셔도 대부분 적응을 하는데 앞니는 그럴 수 없겠죠. 비어있는 상태로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또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여성 환자분들한테는 재앙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수술을 하고 만든 임시치아가 요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치과에서는 앞쪽에 철사가 들어가는 형태로 거는 고리 형태로 만든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분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철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뒤쪽에 접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자연치아 비슷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요게 수술 당일날이어가지고요. 여기 이제 제가 실밥을 꼬맨 게 하나 있는데 환하게 웃으면 여기가 조금 일주일 정도는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주일 후에는 요 실밥도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환하게 웃지 않고 말할 때는 요 정도만 보이잖아요. 요 정도만 보이는 상태라면 충분히 크게 티 나지 않게 내가 임플란트 수술을 하지 않은 것처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미적인 결과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치아가 치과마다 조금 만드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최대한 앞니 임플란트 수술이나 앞니 재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노하우를 통해서 최대한 정말 자연스러운 임시치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는 이 상태로 있으시다가 그 후에 본을 떠가지고 머리 부분을 만들면 굉장히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앞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앞니를 빼자마자 임플란트 수술을 당일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저희 치과 의사들이 부르는데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잇몸뼈에 치아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치아가 만약에 발치되면은 잇몸뼈가 그 빈 공간에 차오릅니다. 근데 동시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요. 잇몸뼈는 치아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치아가 빠지면 나는 필요 없네 라고 해서 점점 이렇게 줄어듭니다. 발치를 하고 잇몸이 다 차는데 걸리는 기간은 보통 3-4개월로 저희가 봅니다. 대부분의 뼈의 재구성은 3-4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동안 앞니 치조골이 안쪽은 이제 치아가 있던 부분이 뼈로 차기는 하지만 잇몸뼈가 살짝 수축을 하게 됩니다. 폭이 빼고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어금니에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3개월 정도는요. 왜냐면은 어금니는 기본적으로 잇몸뼈가 두껍거든요.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임플란트 식립하기에는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앞니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앞니는 조금만 줄어들어도요. 바로 잇몸 쪽에서 볼륨감이 확 줄어드는 느낌이 납니다. 앞니 임플란트, 앞니 보철물이 심미적인 부분이 되려면요. 치아 부분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잇몸 퇴축 없이 잇몸 라인이 유지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들이 앞니에 중요한
중요한 그런 심미성에 대해서 배울 때 치아 모양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를 하얀 심미라고 저희가 말하고요. 보통 영어로 말하긴 합니다. 그리고 잇몸 부분은 핑크색이잖아요. 핑크색 심미라고 이렇게 저희가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이는 까만 부분들, 입 아니겠죠? 그걸 이제 검은색 심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부분에 모두 만족해야지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빼면은 잇몸의 부피가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니에서는요, 앞니는 일단 잇몸뼈의 두께가 얇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줄어들어도 표가 나거나 잇몸에 그런 수축이 일어난다고 저희가 말을 하거든요. 수축이 일어났을 때 정확한 제가 심고 싶은 방향으로 못 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요, 발치를 하자마자 제가 임플란트 뿌리 부분을 위치시키는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빈 공간에 제가 뼈 이식을 하고, 저희 병원에서는 잇몸 치유도 도와주기 위해서 콜라겐이라는 재료도 이렇게 넣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몸에서는 임플란트 뿌리 부분이 들어가면은 치아가 있다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축이 첫 번째로 많이 안 일어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빈 공간에 임플란트를 위치하면은 치아 뿌리랑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뼈 이식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볼륨이, 부피가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서는 콜라겐 제제를 사용해서 잇몸 쪽에도 제가 이식을 한다고 했는데, 요거는 하는 치과도 있고 안 하는 치과도 있는데, 그러면 잇몸도 치유되면서 사실 움츠러들면서 수축하면서 치유가 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미적인 부분을 앞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어금니와 다르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앞니는 최대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끔은, 정말 가끔은 염증이 정말 많아서요, 이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염증이 많으면 치주고 소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럼 임플란트가 딱 들어가서 고정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겠죠. 너무 넓으면은 염증 소실 부위가. 그럴 경우에는 지연식립이라고 해서 3개월 기다렸다 수술하기도 하는데요. 앞니 임플란트는 웬만하면 가능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유한주분한테도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대신에 이게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수술하고 뼈 이식하고 콜라겐제도 이식하고 꼬매는 것까지 사실 시간은 넉넉히 말씀드려서 10분? 15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게 사실은 많아 보이지만 굉장히 뭔가 복잡한 수술이라기보다는 정교한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통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수술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통증이나 이런 부분은요, 앞니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어금니도요, 임플란트 수술이 그렇게 아픈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이라고 하면 되게 아플까봐 걱정하시는데요, 마취만 잘 하면 임플란트 수술은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앞니 임플란트라고 크게 다르지 않고, 사실 앞니 같은 경우는 마취가 더 잘 되는 부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더 제가 나가면요, 요거는 치과 스텝이나 처음으로 치과 의사 되셔서 임플란트 하시는 원장님들이 들으면 좋은 내용인데요, 요 부분 좀 학술적인 내용을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게 자연 치아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뼈입니다. 잇몸 뼈인데요,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가장 처음에 실수를 하시는 게 요 각도대로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겁니다. 또는 요 뼈의 각도대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환자분들 생각에는 치아가 있던 위치대로 그냥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쪽이 이제 볼 쪽이고 이쪽이 입천장 쪽이거든요. 볼 쪽으로 치아 임플란트가 위치하면은요, 요쪽이겠죠? 잇몸에 퇴축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좀 불리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 각도로 심으면 치아 각도는 원래 요거잖아요. 요 각도에 맞추기 어렵겠죠. 이렇게 꺾여야 되겠죠. 요새는 이제 임플란트도 이제 기둥이나 이런 보철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을 이제 재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 또한 잇몸 퇴축에 굉장히 좀 불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는 탈락이 잘 된다든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렇게 치아 뼈의 각도나 치아 각도대로 앞니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건 아니고요, 요 각도 그대로 잇몸 쪽으로 붙여서 식립을 하는 게 제일 추천이 되는 앞니 임플란트 수술 식립 방향입니다. 그러면요, 요 바깥쪽에 뼈 이식할 자리가 나오겠죠. 뼈 이식을 하면은 잇몸 퇴축이나 바깥쪽 잇몸뼈의 볼륨감이 줄어드는 걸로 최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각도를 유지하되 안쪽으로 입천장 쪽으로 붙여가지고 최대한 붙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임플란트 수술에서 굉장히 신미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 몇 가지 장점이 또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수술을 안 하면 치주
치조골이 차오르는데 3개월,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하고 또 3개월 정도 기다려야 때문에 6, 7개월 동안 앞니가 없는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취도 2번 해야 되겠죠. 뺄 때, 수술할 때. 근데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면 잇몸 퇴축이나 이런 게 최소한 될 뿐만 아니라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임시치아를 사용하는 기간도 3개월로 최소화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통증도 당연히 수술을 한 번에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줄어들고 내원 횟수나 이런 부분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를 수술을 하고 각도를 치아 각도, 잇몸뼈의 각도가 아닌 잇몸뼈가 유지되는 데 유리한 각도, 그러니까 입천장 쪽으로 약간 기울여 가지고 붙여서 식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조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식립을 하고 3개월 후에 잇몸뼈랑 임플란트랑 유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둥을 넣어 가지고 보철물을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과정 중에 엑스레이였고요. 처음으로 이제 보철물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보면은 되게 조금 자연스러운데요. 그래도 길이도 살짝 조금 바꿨으면 좋겠고, 이런 잇몸 쪽 부분에 그라데이션을 조금 더 넣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니 보철물 수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색 가이드를 이용해서 사진 기록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기공소에 보내서 수정을 한번 했습니다. 보통 임플란트 앞니 1개라든지 또는 앞니 크라운이라든지 앞니 레진 1개를 할 때는요, 색상을 한 번에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못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치아라는 게 색상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라데이션도 있고 굉장히 표면 질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맞춰야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보통은 한번 수정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온 보철물을 기준으로 수정을 해오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조금 심미적인 보철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든 최종 보철물이거든요. 보면은 표면 질감이나 이런 게, 이게 제가 폐의할 때도 이 보철물을 쓰고 계셨으니까 최소 10년이 더 된 보철물이거든요. 그거랑 굉장히 유사하게 표면 질감부터 빛 반사되는 것까지 좀 만들었고요. 색상도 괜찮고요. 그래서 좀 심미적인 결과를 얻었고, 제가 이번 앞니 임플란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잇몸 퇴축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잇몸이 좀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잇몸 퇴축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심미적인 보철물을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환자분도 되게 좀 만족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중간광정, 요 임시치아도 조금 심미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앞니 임플란트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결국에는 또 한번 저랑 이제 진료를 같이 하시면서 멀리서 좀 찾아오셨지만 신뢰를 쌓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앞니 임플란트는 어금니와는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게 잇몸 볼륨감이라든지 잇몸 퇴축에 굉장히 유리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식립 각도도요, 어금니 같은 경우는 치아랑 거의 비슷한 각도로 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앞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세워서 입천장 쪽으로 심어야지만 이렇게 볼륨감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시치아도 철사가 보이는 형태보다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통해서 조금 더 예쁜 심미적인 임시치아를 하면은 앞니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을 하고 뼈가 재구성되는 3개월 동안도 어느 정도 앞니 상실에 대한 이제 그런 스트레스는 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좀 최소화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앞니 임플란트 예시를 들면서 앞니 임플란트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봐도 좋은, 치과 스태프들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 부분까지 넣었고요. 제가 앞으로도 치과에 대한 진료 설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굉장히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환자분들도요, 좀 더 전문적인 치과 지식, 더 알고 싶었던 내용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10년, 12년간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민지용 치과의사라고 치고 서로 이웃을 신청하시면 1,500여 개의 치과 상식이라든지 앞니 임플란트, 그리고 다양한 뭐 임플란트 수술, 치아 교정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서로 이웃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앞니 임플란트 뿐만 아니라 치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도 달기도 하고요. 영상 만들 때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